272번입니다.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보자마자 틀렸죠. 왜요? 어떤 확률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요. 그죠?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빠졌기 때문에 기억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게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이런 그림이죠. 또는 A와 B가 서로 같아져도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아지는 것도 돼요. 그래도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 여기의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여기의 확률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더 크겠죠. 더 크다. 그죠? 또는 A와 B가 더 같아지더라도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아지면은 확률이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다라는 얘기죠. 디귿번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관한 설명 같은데요. PA 합집합 B는 어떻게 됐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은 교집합이 0이 돼요. 그죠? 얘가 0이면은 PA 합 B는 PA 더하기 PB. 예, 등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조금만 생각해 보자.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양수를 뺀 값이 얘하고 같아지거든. 그러면은 얘를 지워버리세요. 그럼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더 크겠죠? 이해되세요? 아니 헷갈리면은 이래 한번 생각해봐. 헷갈리면 이래 생각해보자. 얘가 10이다.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2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얘가 2다. 얘가 만약에 5다. 얘가 만약에 아니지 5가 하면 안 되지. 얘가 만약에 12고요. 얘가 4다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가 14에서 4 빼고 10하고 같아지는 거 맞잖아.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을 때 10씩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얘가 없어. 그럼 얘가 얼마 돼? 14가 되어서 이쪽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같아지는 건요. 아까 교집합이 0이 되면 같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얘도 맞는 말이 됩니다. 니은 디귿번 찾아주니까요. 4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정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3번입니다. 어느 반의 학생 전체의 됐고요. 이 반에서 한국 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전체의 18분의 11이다 그랬어요. 한국 지리를 선택하는 학생을 사건 A라고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그 확률이 18분의 11 전체분의 얘니까요. 이게 확률이 되겠죠. PA가 그러면은 18분의 11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의 사건을 B라고 볼게요. 그럼 전체 학생에서 전체 학생의 6분의 5니까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PB가 그러면은 6분의 5가 되는 거죠. 한국 지리를 선택할 확률이 6분의 5라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6분의 5라 그랬으니까 전체의. 한국 지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PA교 B를 의미하죠.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요. 9분의 5가 됩니다. 이때 그 학생이 한국 지리 또는 우리가 합집합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A 합집합 B를 선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 두 개 더하고 얘는 빼주면 되겠죠. 확률의 덧셈 정리잖아요. 더하기 30 곱해버릴게요. 18분의 15가 되고요. 마이너스 20 곱할게요. 18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얘는 18분의 얘 두 개 더해주니까 26이 되고요. 그거다 10 빼주니까요. 16이 되겠네요. 4로 약분 안 되죠. 2로 약분할게. 2, 9, 18, 2, 8, 26. 자, 그래서 정답은요. 9분의 8 이렇게 정리하시면 27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을 A다 그랬습니다. 주사위 두 개 던져서 그죠?
그 두 눈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사건을 A라 그랬어요. 아, 이 분류네. 분류네. 그러면은 주사위 두 눈의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분류 홀 더하기 홀 해주면 짝 나오죠. 두 번째 분류 짝 더하기 짝 해도 짝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홀 더하기 짝만 안 하면 되죠. 홀짝을 앞에 주면요, 이거는 홀이 나와요. 그죠? 홀 더해주면 짝이고요. 짝짝 더해주면 짝이에요. 홀짝 더하면 홀이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액션을 끌어주면 돼요. 첫 번째 주사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 세 가지가 되겠죠? 1이 덜 끝났죠? 곱하기. 두 번째 주사에서 홀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 세 가지가 되죠? 곱해서 9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짝수 나오는 경우에 첫 번째 주사에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 4, 6 세 가지죠? 두 번째 짝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 4, 6 세 가지죠? 곱해서 9가지가 됩니다. 분리해서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18이 되겠죠?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전체의 우리 PA 구하는 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8가지가 됩니다. 일단은 요거 약분 안 할게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즉 우리가 얘는 이거 구할 거죠. PA 합비는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분을 그냥 36으로 하려고요. 됐죠? 여기까지. A 확률 구했고요. 두 눈의 수의 곱이 1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다 그랬습니다. 두 눈의 수의 곱이 15가 아니고요. 15의 배수입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15의 배수는요. 1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죠. 이것도 30도 15의 배수죠. 그 다음에 45는 안 돼요. 왜?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최고의 눈의 숫자 66 곱해도 45는 못 만들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사위 던져서 두 눈의 수의 곱이 1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3, 5가 있고요. 5, 3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더는 없습니다. 주사위 두 개 던져서 30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5, 6이 30, 6, 5, 30. 첫 번째 주사위 눈 5, 두 번째 주사위 눈 6. 첫 번째 주사위 6, 두 번째 주사위 5.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PB를 구해볼게요. 두 눈의 수의 곱이 15의 배수가 될 확률이죠. 그러면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36분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요게 PB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PA는 아까 전에 구했던 36분의 18로 가시면 되고요. PB는요, 36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것만 이제 더 구해주면 우리가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봅시다. 뭐야? 15의 배수이면서 합이 짝수죠. 합이 짝수. 그러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홀 짝짝이 돼야 돼. 그지? A 조건은 합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홀 아니면 짝짝이 원소를 가지는 거야. 그지? 집합 A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홀짝이잖아요. 홀짝. 얘 두 개 더해주면은 뭐예요? 11이죠. 짝수 안 나온다. 사건 A를 못 만족시키는 거죠. 이거 되죠. 두 개 더해주면은 짝. 두 개 더해주면은 짝 맞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36분에 자,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왜요? 얘 두 개 더해주면은 뭐다? 홀수니까요. 두 가지가 됩니다. 36분에 요거 계산해주면요. 22가 되죠. 2 빼주면은 20이 돼요. 4로 약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4, 5, 20, 4, 9, 36. 정답 9분의 5.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274분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9분의 5.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75번이죠. 어느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 6명, 관리직 근로자 4명 중 임의로 3명을 뽑아 출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수부터 구해보자. 총 10명이죠. 10명에서 3명을 뽑아줘야 되니까 10시 3이 될 거예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팩토리얼 3 곱하기 2로 나눠주면 되고 3일은 3, 3, 3은 9, 1은 2, 2, 4, 8, 4, 3, 12에다 10 곱해주니까 120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120분해로 가시면 되고요. 이때 생산직 근로자 2명 이상 뽑을
확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경우의 수 확률 잘 하려고 하면은 문장을 읽고 얘가 분류냐 분류가 아니냐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2명 이상이 뽑혀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분류 생산직 관리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기 좋게 생산직 2명 뽑고요. 3명 뽑아야 돼요. 관리직 1명 뽑아주는 거 된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생산직 2명 뽑은 거 맞잖아요. 2명 이상 뽑으니까 2명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생산직 근로자 3명 뽑고요. 관리직 0명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4명 가지면 안 되죠. 3명을 뽑아야 되니까 합해서 3관계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 생산직 2명 뽑아야 되니까 6명 있죠. 생산직 6명에서 2명 뽑아주고요. 관리직에서 하나 뽑아줘야 돼요. 관리직 4명 있거든요. 4명에서 1명 뽑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6, 5, 30 일어나니까 15가 되고요. 얘는 4시는 4잖아요. 곱해주니까 60이 됩니다. 생산직 3명 뽑아야 돼요. 6명에서 3명을 뽑아주고요. 관리직 4명에서 0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0이 되겠죠? 4시형은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서 20. 분류했으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80. 0 하나 안녕 4, 2, 8, 4, 3, 12가 되어서 자 정답은 3분의 2로 마무리하시면 275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표본 공간 에서의 두 사건 A, B 이런 조건을 줬을 때 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합 시간에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 이래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여집합은 부정이니까 A 여집합 부정해주면은 교집합 부정해주면 B 여집합 두 개가 같은 겁니다. 부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A 합집합 B를 구할게요. A 합집합 요걸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은 얘 두 개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면 되니까 3분의 2락 하는 거는요 11로 통분할게요. 천천히 갑시다. 뭐 세상 뭐 바쁩니까?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됩니다. 요거를 12로 통분하시면 되겠죠. 12 4 곱해주니까 8이 돼요. 3 곱해주니까 3이 되겠죠. 여기는 2 곱해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그러면은 얘가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1 더해주면은 9가 되겠죠. 3으로 약분해주면은 3, 3은 9, 3, 4, 12가 되어서 4분의 3이 돼요. 그러면은 합집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요. 전체 확률에다가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마이너스 합집합이 4분의 3이 되죠. 1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4죠. 4분의 4에서 4분의 3 빼주니까 4분의 1 나와서 정답요. 5번 체크 하시면은 276번에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5명의 학생 A, B, C, D가 일렬로 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5명이 일렬로 쓰니까 5팩토리얼 되고 5팩토리얼은 120이 되겠죠. 전체의 경우의 수가 120이 된다. 이때 B와 D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학생이 설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여사건 문제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B와 D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한 명 들어가도 되고 2명 들어가도 되고 3명이 들어가도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사건으로 B와 D 사이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을 확률을 구합시다. 즉 BD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주자라는 얘기죠. 그럼 여 사이에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BD 남았는 게 A, C, E가 남는 거죠. 이렇게요. 이웃하는 걸로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요 확률 구한 다음에 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BD가 이웃할 확률이 되고 전체 확률에다 걔를 빼주면은 BD 사이에 적어도 한 명이 들어갈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시면 되니까 4팩토리얼이 돼요. 그죠? 그러다가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어이구, 같은 게 없네요.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얘가 24가 나오죠? 거기다 2 곱해주면은 48이 되겠다. 그죠? 요거 약분 한번 처리할게요. 우리는 한 방을 좋아합니다. 11로 약분할게요. 12, 4는 48. 맞죠? 요거는 10이 되겠죠. 2로 갈게요. 2, 4, 2, 50. 결국 1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1이라 하는 거는 5분의 5잖아. 5분의 5에서 5분의 2 빼주면은 5분의 3이 되겠죠. 얘가 바로 277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중 3명을 뽑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총 6명이 있네요.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6시 3, 즉 20이 되겠죠. 자주 나오니까 외워지죠. 20분에, 자, 이제 뒤쪽에 거 읽어볼게. 적어도 3명을 뽑으니까 세 자리를 이렇게 비워줄게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남학생을 한 명을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남학생을 한 명 뽑아도 되고 2명 뽑아도 되고 3명 뽑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거 분류하지 말고 여사건으로 여학생 3명 다 뽑는 경우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확률 1에서 여학생 3명 다 뽑을 확률을 빼버리 보면은 나머지는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이 뽑힐 확률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여학생 3명 있는데 3명에서 3명 다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1이죠. 3명 있는데 3명을 확 다 뽑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학생 3명 다 뽑을 확률은 20분의 1이 됩니다. 전체 확률에서 20분의 1 빼주면요. 1이라 하는 건 20분의 20이잖아요. 그치? 20분의 20에서 20분의 1 빼주니까 20분의 19가 되겠네요. 요거 찾아주니까요. 20분의 19. 예, 정답 5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279번입니다. 어느 여행사는 괌 여행 상품 4종류, 그 4종류를 A, B, 라지 A, B, C, D라고 볼게요. 태국 여행 상품 5종류, 이거를 스몰 A, B, C, D, E라고 볼게요. 그리고 중국 여행 상품 7종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판매한다고 있다고 이렇게 볼게. 이때 갑을병이 이 여행사의 여행 상품 중 서로 다른 여행 상품을 하나씩 택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의 경우 수부터 구해보자. 갑을병이 다 서로 다른 여행 상품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행 상품권 종류가 총 16가지입니까? 이게 9개, 4, 5, 9, 6, 7 더해주면 16. 예, 총 여행 상품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16가지가 됩니다. 일이 덜 끝났어요. 고비 법칙. 을은요, 서로 다른 여행 상품을 택해야 되니까 을은 갑을 제외한 15가지가 되겠죠. 병은 14가지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고요. 이제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할 확률입니다. 현재 나라는요, 세 종류의 나라가 있어요. 괌, 태국, 중국, 이렇게 세 종류가 나라가 있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여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할 확률은 여사건으로 3명 다 모두 같은 나라의 여행 상품권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죠. 그거를 여기다 올려주면은 3명 다 같은 나라의 여행 상품권을 택할 확률이 될 거고, 그럼 전체 확률 1에다가 걔를 빼주면은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할 확률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 역시 분류죠. 3명 다 괌. 어머나 어떡하니? 괌? No, 괌. 3명 다 괌 여행 상품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3명 다 태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번째, 3명 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3명 다 괌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갑을병에서 갑이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4가지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 다른 나라의 다른 여행 상품을 택해야 돼요. 다른 여행 상품. 그럼 을은요. 얘 갑이 선택한 거 제외하고 3가지가 되겠죠. 병은 2가지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도 돼요. 서로 다른 4개에서 순서고래서 3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을병에게 주면 되니까요. 이게 어차피 얘와 같은 뜻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럼 얘는 4, 3, 12에다 2 곱해주니까 24가지가 될 거예요. 3명 다 괌이란 나라를 다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24가지. 3명 다 태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예요. 을은 4가지가 되겠죠? 병은 3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20이 되고요. 3 곱해주니까 60까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3명 다 중국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중국은 상품의 종류가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7, 을은 얘를 제외한 6, 병은 얘 둘이를 제외한 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30이고요. 곱해주면 210이 됩니다. 분류를 했으니까 다 합의 법칙이죠. 1에 더해주면 84가 되고요. 1에 더해주면 294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294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뭐예요? 3명 다 같은 나라를 선택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확률에다가 3명 다 같은 나라를 선택할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한 명은 다른 나라를 선택한 나라의 여행 상품을 택할 확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에 요거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보자. 2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1은 2, 4, 8, 27, 24, 27, 24. 7로 약분되네요. 7일은 7, 7, 24, 7일은 7. 3으로 약분되죠. 3, 5, 15, 3, 7이 21. 그럼 이렇게 곱해주니까 더 이상 약분 안 됩니다. 곱해주면은 80분의, 예, 분자는 7만 남았네요. 그죠? 1이라 하는 거는 80분의 80이죠. 그럼 80분의 80에서 80분의 7 빼주면은 80분의 7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